네, 미국의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수혜주 찾기의 시장도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비 시즌에 대해서도 준희 앵커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마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도 해외 직구들 상당히 많으니까 미국에서 얼마나 좀 할인이 될지 기대감이 높은데요. 간밤에 있었던 소매 기업들의 실적도 좋았죠. 홈디포를 비롯해서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놓을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네,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기대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온라인에 거의 뺏겼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월마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았고요. 실제로 주가도 바닥에 바닥을 거듭해서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 추정이 이제 워낙 이제 높았다가 안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을 보였죠. 그래서 월마트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10월 달 정도였죠. 10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한번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 이후로 이제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낮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번 달 실적은 오히려 좀 좋은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것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외에는 설명할 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 실적이 왜 좋아졌느냐? 추정치가 그만큼 낮아졌으니까 좋아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우리가 모두 얘기했던 대로 소비 시즌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 기대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도 추가적으로 한 3% 후반 정도의 추가적인 이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미국 소비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2008년도에 한번 감소한 것을 제외한다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저성장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소비는 미국 성장률 이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실제로 1인당 소비 지출 금액도 이번에도 이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돈으로 거의 한 90만 원 돈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대감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그동안 소매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부진한 업종이었다라는 거죠.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메이시스라든지 노드스톰이라든지 아니 월마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만약에 이들 종목이 연말에 랠리를 펼치거나 지금 가격에서 반등을 시도한다고만 하면 미국 증시는 조정폭도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월마트의 강세 실적도 실적이었습니다만 낙폭 과대에 따른 그러한 기술적 반등으로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에서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서도 내비쳐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대응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나요? 그렇게 크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 게요. 왜냐하면 이제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연말 소비 시즌이 엄청난 소비를 가져오지만 실제로 이제 지수 기준으로 많이 올랐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5년간 추수감사절을 전후해서 S&P 500 지수의 흐름을 살펴봤더니 그러니까 이날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실제로 이때를 1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도 5년 평균이 한 4% 정도의 수익률이었고요. 코스피는 디데이 기준으로, 추수감사절 기준으로 한 2% 내외 정도의 수익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유효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가 기대했던 산타랠리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밀리진 않았기 때문에 좋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양호한 수익률을 보인 적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을 고르느냐가 여기서 또 핵심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번에 지금 미국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살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여전히 1위는 옷이고요. 2위는 이제 그 선불카드 같은 이제 그런 카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일렉트로닉스 같은 것들인데 일렉트로닉스나 이 인형 같은 것들이 과연 뭐냐? 지금 대부분 웨어러블 기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이워치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드론과 같은 그런 장난감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우리 시장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들어가는 IT 핵심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섬유유복 쪽에서는 실적이 좋았던 한세실업에 다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OEM 종목군들의 강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정도를 예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한 수혜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소비 시즌과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들에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지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업계를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를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픽업 트럭과 SUV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브랜드인 포드가 SUV의 라인업을 더욱더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그에 따른 시사점을 들어보도록 하죠.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근데 포드의 주가 먼저 잠깐 살펴볼까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포드의 최근 주가 흐름인데요. 포드가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계가 이제 폭스바겐이 망한다고 해서 다 좋아질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반등하는 듯 했다가 제 차 대부분 다 밀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차 정도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글로벌 자동차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지금 포드는 SUV의 라인업을 40%까지 늘리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SUV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그 지프 같은 그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미국에서 얘기하는 SUV는 픽업 트럭도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트럭과 함께 SUV의 전반적인 라인업을 거의 절반 수준까지 늘린다라는 것은 어차피 뭐가 잘 될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중국 가리지 않고 지금 SUV의 강세가 절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시사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려왔던 이런 강세들, 이런 것들은 뭐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핵심 내용은 결국은 이 치열해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가 과연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자동차 업계 내에서 물론 다른 기업의 반사이익도 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대기아차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현대기아차가 그동안 양적 성장에 기울여서 성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 양적 성장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시가총액과 판매량인데요. 판매량이 늘면 시가총액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최근에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주요 신흥국들의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양적인 성장을 과연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탄력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7년부터 12년까지의 5년간 그리고 2012년부터 작년까지 한 3년간 정도의 흐름을 살펴봤더니 지난 5년간, 그러니까 2007년부터 12년까지의 5년간은 현대차, 기아차의 점유율이 29%였는데요. 신차에서. 근데 이제 이쪽의 신차를 보면 최근에 3년간의 신차를 보면 그 점유율이 11%로 급감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일본차, 미국차가 정신 차리고 쫓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이제 환율 탓도 있었겠지만 현대기아차가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해외 공장을 늘려가는 구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 세계 신차의 거의 30% 육박하는 물량을 현대기아차가 견인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없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모양새가 성장하는 모양새가 좀 쭈그러들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구간에서 당연히 현대기아차의 주가도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왔다라는 것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 이익률이 탑을 찍고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죠. 대당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유는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결국은 마진이 떨어지고 있고 마진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당 인센티브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죠. 특히 미국에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대당 인센티브를 늘리지 않으면 판매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이 전부 다 공격적인 마케팅 프로모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도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떨어질 거냐? 쉽지 않다라는 거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엄청난은 아니지만 할인 판매를 통해서 다시 판매량을 그 안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살려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앞으로도 쏟아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대기아차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과거의 현대기아차보다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독일차, 일본차의 품질과 정말 똑같다, 그 이상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기아차는 질적인 성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성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피니티를 포함한
렉서스도 아직까지 미국에서 확실하게 혹은 뭐 독일에서 이런 데서 확실하게 고급차라는 인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의 성능은 실제로 스펙에서 표시되고 있는 차의 성능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독일 그 3사보다는 혹은 그 위에 더 고급 브랜드보다는 한 20-30% 더 낮게 측정해야 팔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제네시스의 포지션은 과연 인피니티 정도의 수준을 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가격 포지셔닝 그리고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이 구매 욕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만약에 제네시스 브랜드가 실패한다? 뭐 현대기아차가 망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앞으로도 이익률이 뭐 3%대까지 떨어지면서 과거에 이제 낮췄던 그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고급차에서 어떤 성공을 보여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전히 시장의 매력도는 완성차보다는 계속 언급드리고 있지만 전장 부품 쪽에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품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뭐 현대기아차보다는 만도라든지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좁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요. 해외 증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 증시 최근 분위기 상당히 좋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만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ETF에 관심을 가져보는 투자자분들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ETF, 해외로 투자할 때는 좀 어느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네, 이제 외국인 수급과도 관련이 있고요. 또 우리 시장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우리는 이제 ETF가 우리도 이제 많이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ETF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직도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해외는 다릅니다. 미국은 특히 ETF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10월 29일 날 미국에서 ETF 하나가 새로 상장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나온 동부증권의 리포트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동부증권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면 EMSD ETF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ETF는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오히려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기업들, 그것도 이머징 마켓의 기업들을 ETF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니까 대만과 한국, 인도, 브라질 순으로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구성 종목을 보시면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삼성전자, 그 다음에 TSMC,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순으로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도 분명히 이런 ETF가 많이 팔리고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또 미국 시장에서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이쪽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면 해당 종목군들의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전체 시장의 수급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의 수급이 개선되는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재미있는 것은 우리 시장 비중보다 대만 비중이 높다라는 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에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앞으로 강달러에 대비해서 이머징 마켓에서 모든 종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은 오히려 강달러의 수혜를 누리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사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을 전부 골라서 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ETF를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동부증권의 그 해외 펀드 ETF에 관련된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달러와 강세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특화된 이 미국에서 새로 상장된 ETF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심볼이 EMSD입니다. 자세한 내용들 동부증권의 리포트에 있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글로벌 이슈들 모두 다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전략에서 함께 하시죠.